배 대표님, 예. 원래 제명인의 마을 이번에 올린 그 SNS에 글, 원래는 제명인의 마을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개딸들이 모여갖고 사실은 지금 이재명의 든든한 지원군, 후원군, 우군이 되어 왔는데 이 비상계엄 이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다 정권 잡은 것은 뭐 이제 따놓은 당상이라 해갖고 상당히 느긋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제명인의 마을 원래 이장을 맡았었는데 내려놓겠다. 이장님도 사퇴를 했어요. 예. 이 비상계엄 이후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사퇴합니다 하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좀 거리두기를 하는 거구나. 강성 지지층하고는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과는 거리를 두기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올린 거를 보면은 이거 지지층을 결집하지 않아 가지고는 지지층 집토끼마저 지금 다 떠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도층 확보 그러면서 마치 이 다 된 밥처럼 생각을 하고서 대선 행보를 거침없이 가져가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우클릭 한다면서 반도체 특별법도 이야기하고 또 기본소득도 좀 포기할 생각도 있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 미국에 대해서도 난 미국 좋아해요. 이런데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이요 웬만하면 안 믿습니다. 예. 그게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때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무슨 바보가 아닙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클릭을 한다고 했는데 정작 우클릭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명계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양성을 다 꺾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 경쟁력이 안 생긴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움찔한 거죠. 이러다가는 산토끼 잡으려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는 우리 집토끼도 다 잃겠다. 예. 그래서 빨리 제명인의 마을에 SOS를 치면서 빨리 집회에 사람 좀 모여라. 그래서 이 집회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막 동원했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버스 동원하고 뭐 당원들 어쩌고 뭐 이거 평가에 넣겠다 어쩐다 저쩐다 그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올린 글들을 보면은 아직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 역사가 말해주듯 마지막 순간까지 반민주 극단 세력의 반동은 지속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선정수호를 이루기 위해서 희망과 연대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하면서 내란 세력들은 마치 지난 내란 사태가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가려고 한다. 지록위마의 고사가 떠오른다.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해달라고 독려를 했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비수축제 광화문 집회에 많이 나오세요 하면서 자기는 또 정작 안 나오네요.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강추위에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면서 또 본인은 또 안 나가버리네. 고 박사님 지록위마 뭡니까? 아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록위마로 이야기하면서 내란 세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지 탄핵 심판의 분위기는 급반전되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특히 2030 세대들의 움직임이 그러니까요.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MBS 여론조사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2030과 6070이 세대 포위를 해버리면 450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40대 50대만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광화문 이 집회에서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집회에 지금 총대를 매는 사람도 지금 야당에서 없어요. 이재명 얼굴만 보고 가서 눈도장만 찍으려고 하지 이런 데 사람도 좀 동원하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이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런 것은
윤석열 탄핵 비상행동이라고 시민단체가 지금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동력이 지금 뚝 떨어진 상황이니까 이재명이 급한 거죠. 그렇죠. 급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지금 당에서도 슬슬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예. 아니 고 박사님이 너무 잘하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고 또 이런 또 탄핵 정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뭐 한 자리 하면은 이제 다 여기서 떡고물도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정치판에서는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감돌면요. 어느새 싹 돌아서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거법 항소심 결과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렇죠.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 야권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대다수예요. 있는 것 아닌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바치는 거요? 그런 거 없어요. 정치에서는 그 사람 힘 딱 빠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싹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그래서 정치인들은 전 국회의원이냐 현 국회의원이냐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현 국회의원 그러면 뭔가 좀 이야기할 거리도 생기고 서로 간에 또 이해관계도 생기고 하지만 전 국회의원 내가 왜 만나요? 이런다니까요. 잘 아시잖아요. 예. 특히 탄핵 심판이 초기와는 달리 본 변론이 이루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이재명 대표로서는 뼈아픈 거고 그중에 가장 뼈아픈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그렇죠. 무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5대4를 만들어 놔야 한 명만 이렇게 잘 회유를 하면은 6대3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도가 지금 깨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우리 고영신 TV에 출연했을 때 늘 강조했는데 저는 뭐 데이터 분석이니까 저는 뭐 근거 없이 야지 놓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이 지지율입니다. 결국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벌어지고 똥줄 타는 거죠. 예, 이재명 그렇죠. 대표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정당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명분이 먹히고 이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탄핵에 대한 생각까지도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네. 이게 제일 위협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용될 걸로 생각했겠죠. 이건 뭐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인용이야 생각했을 텐데 몰라요. 지금 점점 변해요, 여론이. 여론이요. 탄핵과 기각이 별 차이 안 나는데 변론이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저는 기각 여론이 높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유죄가 돼서 법정 구속이 된다. 판도가 확 바뀝니다. 예. 판도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마은혁 후보자가 중요한 게 예. 방금 전에 우리가 정영식, 김영두는 굉장히 꼬치꼬치 이제는 증언하는 사람들을 캐묻기 시작했다거든요. 자, 8명 중에서 6명이 인용에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벌써 정영식, 김영두 뭐 이 사람들이 어떨지는 모릅니다.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한 명만 더 보태면 5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인용할 사람이. 예. 그러면 마흔여까지 조한창 예. 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분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까지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고요. 사실상 내정이 된 그러니까요. 사람이죠. 여야 간에도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야당이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여야 합의였죠. 원래는 예. 조한창 대법관이 헌법소장이 되는 것이 여야 합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지금 8명 중에 3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마흔역이 필요한 거죠. 예. 만약 후보자가 들어가야 6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랴부랴 제명이네 말해서 빨리 집회에 사람 좀 모아주세요. 날씨가 추운데도 나와주세요. 패딩 옷 두텁게 꼭꼭꼭꼭 껴 입으세요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광화문 집회라든가 여의도 집회, 대구 집회, 또 부산 집회에는 엄청나게 보수 세력들이 집결을 하고
이 진보 세력들은 가만히 보니까 원래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알려진 것하고는 좀 다르네. 또 이재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런 심적인 그런 판단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거죠. 거기다 그렇죠. 날씨까지 추운데 구태여 좀 지켜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초조죠. 초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잘 아셔야 될 것이 지난번에 이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뭐 20대 여성들이 많이 나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많이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이 나갔던 이유는 비상계엄은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야? 집에서 연말 예능 기대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비상계엄 12월 달에 뭐야? 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인하고 리조트 갈 거 생각하는데 비상계엄 뭐야? 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면 20대 여성들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군에 대해서 20대 여성들이 저항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갔는데 그 나갔던 야광봉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나갔던 20대 여성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그 찬성 여론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게 민주당에 대한 찬성,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고 있는데 20대 여성들이 집회에 모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모여라 그래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 혐의라는 이 프레임 전쟁에 막 동참을 해서 추운 날씨에 나와서 독감 걸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왜 그러냐? 보수는 명분이 있죠. 왜 속도를 내느냐? 이 속도의 배후가 뭐냐? 속도전을 하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론 이야기 들어보니까 홍장원 전 차장, 각종원 전 특수전사령관 말이 안 되는데 왜 두 사람은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과의 관계가 뭐야?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회라는 건요. 의심이 더 많은 쪽에서 집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상당히 급한 상황이 된 것 같으니까 그동안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도 사퇴하면서 이 강경 세력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려는 생각을 바꿔서 급히 SOS를 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나 좀 살려줘 이거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